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기출문제, 예상문제요. 여러분 교재는 49쪽이 되겠습니다. 자, 5강 시간인데요. 문제 1번 취득세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자, 취득세 용어인데요. 틀린 것은 취득이라 하면 매매하거나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과 그 밖의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이 되었던 승계 취득이 되었던 유상이 되었던 무상이 되었던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토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3번이 틀렸는데요.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토지라는 것은 지적 공부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 위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레저시설, 레저시설은 풀장, 여가를 즐기는 거죠. 스케이트장, 전망대,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그 배가 입항하거나 출항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죠. 지하에 파묻은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여러분 에너지 공급시설은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 같은 것이 되겠죠. 뭐 이런 것이 건축물입니다. 차량이란 원동기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궤도라고 하는 건 철도 차량이죠.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다. 맞습니다.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 중목이죠. 대나무밭. 그러니까 임목이라고 하는 건 수목의 집단입니다. 선박이란 동력을 이용하는 배, 기선,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 부선이라는 게 있죠. 과거에는 전마선이었는데요. 전마선은 노젓는 배가 전마선인데 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력 설비가 없어서 짐을 싣고 다른 배에 끌려다니는 배를 우리는 부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한강 유람선 말고요, 식당에 그 음식도 먹고 그 커피도 파는 배 위에 그런 것들이 부선이죠. 물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강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한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강업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뭐 있을까요? 암기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기장비,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2번 틀린 것, 1번 맞고요. 2번이 부동산 임차권 때문에 틀렸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임차권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지요. 취득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3번 맞고 4번, 5번 다 되고요.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유상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지요. 보지 않는 것. 25회 때 나왔는데. 자,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못 내면 국가가 재산을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매 처분하는 겁니다. 이런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대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유상이 되겠고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은 자녀인데 자녀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답니다. 예,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다면 배우자 간에 거래를 했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입증 사실이 있다면 유상이 되겠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그러니까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했는데 등기한 거예요. 남편의 토지와 부인의 건물을 서로 교환해서 등기했다면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5번이 틀렸는데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했다면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대가성이 있는 건데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이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거니까 이건 나머지는 증여가 되겠죠. 이거는 무상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취득세는 부동산상에 준하는 자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틀렸죠? 어권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건물주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고 임차인은 보조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했다 하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한 것으로 보아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세금 내야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대상이 아니죠. 4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격이 증가되는 것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는 것도 취득으로 의지하는 간주 취득이 되겠습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부담부 증여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넘겨서 5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등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세금 내니까 취득세는 실질주의 과세가 되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할 때 직계비속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대가성이 있었다면 유상으로 보는 겁니다. 4번 직계비속이 자녀들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교환입니다. 무상으로 본다. 틀렸죠? 교환은 유상취득으로 봐야 되니까 4번 지문이 틀렸네요.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것은 대가성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유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배우자 직계존비 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외회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 공매로 취득했다. 유상이죠. 파산 선고로 부동산 취득했다. 유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유상. 교환했다. 그죠? 4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했다. 이것도 유상입니다. 근데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했다면 부담부 증여, 대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 이외의 부분, 이거는 증여가 되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취득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지문이 10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 틀린 것을 골라라 하는 건데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강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을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맞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맞습니다. 다만 차량과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건조하는 것은 승계 취득의 경우만 한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선박회사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 조립했다. 선박회사가 선박을 건조했다면 판매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가 됩니다. 3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죠?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지요. 상속받은 상속인이 연대납세무를 지게 됩니다. 4번. 선박과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간주취득이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본다. 이것이 간주취득이 되겠습니다. 5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보조구조부 취득자가 가설을 했다 하더라도 건물주인, 임대인,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5번이 틀렸네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다. 과점주주는 50% 초과가 되겠죠.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연대납세 의무에 관해서도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뭐한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신압으로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초과한 과점주주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7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8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본다.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는 겁니다. 증여로. 그러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입증 사실이 있다면 유상으로 보겠죠. 9번.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입 계약서, 세금 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이것들이 취입차주가 되겠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자, 넘겨서 8번이 되겠네요. 취득시기입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취득시기는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틀린 것. 1번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죠. 매매 계약서상. 그러나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등기 접수일 결과적으로 빠른 날이 되겠죠. 2번 연부로 취득한 것, 취득가격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할 것은 제외한다. 여러분, 연부취득은 1년에 한 번씩 결제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데, 연부취득은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틀렸죠? 연부취득은 1년에 한 번씩 매회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날과 공부상에 변경되는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토지의 지목 변경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4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되겠고요. 또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가능한 날인데요. 즉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무상승계 취득은 계약일입니다. 그러나 상속일 때는 상속개실이고 증여일 때는 증여계약일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8번 관계법령에 따라서 매립,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인가일입니다. 공사, 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 승낙일,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겁니다. 차량과 기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의 변경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 회원권의 존속 기한, 입회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기간이 경과해서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 취득일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 다양한 문장이 나왔는데요. 연부 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취득 시기와 신고기한입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원칙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일이 빠르면 등기 등록일입니다. 그럼 언제가 될까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니까 8월 5일입니다. 8월 5일. 그러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니까요. 8월 달은 31일까지가 있으니까 5일을 빼니까 26일. 그리고 9월 달 30일. 작은 달이죠? 그러면 56일이니까 4일 더하니까 9월 4일까지가 신고기간이 되겠네요. 신고기간은 아니다. 그죠? 이게 8월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9월이고 그쵸? 이게 10월이지? 8월 30일까지가 있으니까 5일 빼니까 26일. 9월 달은 적은 달이니까 30일. 10월 달은 26일에서 4일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10월 4일이 되겠네요. 10월 4일. 신고기간은 10월 4일이고 납세지는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취득 시기. 건축허가 신청 접수일은 7월 19일. 사실상 사용일은 8월 20일이고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25일인데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미리 써버렸네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니까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은 8월 25일인데 사실상 사용일은 8월 20일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는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어떻게 될까요? 빠른 날이죠. 만약에 임시사용 승인이 있었다면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이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8월 20일이기 때문에 취득 시기는 8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취득세의 취득 시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까지 계속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